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2022년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좀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잘 고생들 많으셨고 버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반등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으실까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하락장 속에서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근에 진행됐던 추세 자체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저항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좀 눈앞에 둔 종목, 그 종목을 오늘 신규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. 오늘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기존에 좀 수익 중이었던 종목들도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, 편입 가격 대비 좀 내려온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이 둔화됐거나 뭐 최근 편입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항공 쪽 관련된 테마는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 투심이 개선됐다가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발 이런 여행객이나 이런 부분들의 코로나19 뭐 검사를 하겠다. 약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쪽에는 막 크게 막 악재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워낙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여전히 지금 이 제주항공의 일봉을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. 주가가 장 초반에 좀 낙폭을 확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 밑에서 매수세가 여전히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 항공 쪽 특히나 이 LCC 쪽 관련해가지고 일본 쪽 관광객, 일본으로 향하는 이런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요의 증가,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전보다는 이 LCC 기업들이 올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실적이 꺾이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전보다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을 본다면은 자, 이 LCC 쪽 관련해가지고 또 부채 비율도 좀 높은 기업은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은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1월달과 2월달 그리고 중국 춘절 이후에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니냐, 둔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나 뭐 지금 아직까지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뭐 충분히 좀 추세는 죽지는 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. 자, 풍산이 사실 어제 1차 목표가 한 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달 내내 1등을 지키다가 막판에 역전이 당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아쉽게 뭐 올라갈 종목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에도 1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다음 달도 있고요. 그리고 내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막 쫓기듯이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안타깝긴 합니다. 자, 아무튼 이 풍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했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구산업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은 2%대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크게 이슈가 부각받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자 중국이 경제가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은 이 전 세계 구리 시장, 글로벌 구리 시장에서 수요가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뭐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이고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장중에 아랫골이 달려주고 있고요. 뭐 이전에 이 고점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밑에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목표가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뭐 다음 달 체결돼가지고 또 다음 달 1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홀딩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15,250원이고요. 종목명은 스코넥이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사실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은 제가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뭐 네이버 밴드나 통해 가지고도 최근에 공부를 했고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. 자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XR 쪽 관련된 기업이다. 그리고 VR 게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좀 추세를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격대 한 15,500원 정도, 15,000원에서 15,5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, 자, 그래도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12월 달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수가 빼고 있습니다.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장중에 이렇게 빨간불도 순간적으로 좀 보여주다가 지금이야 약간 1%대 눌림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업이 이 저항대를 추후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투심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었을 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또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자, 다음 달 열릴 CES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XR 쪽 관련된 디바이스들, XR 디바이스에 대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시를 하거나 뭐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고요. 또 게다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 섹터는 다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버틸 수 있고 올라갔었을 때 탄력성이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뭐 지금 정도의 자리면은 한번 돌파를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 많은 XR 쪽 관련된 기기들 중에서 소니가 2월 22일입니다. 2월 22일 날 플레이스테이션 VR2 게임을 공식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7년도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VR 1이죠.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모델의 이 모탈리비치라는 그 게임이 VR 게임 시장에서 1위로 데뷔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앞으로 좀 이력을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은 스코넥이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다음 이제 내년입니다. 이제 2월 22일 날 이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VR2라는 새로운 이 VR 기기, 게임 기기를 이제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. 공식 출시를 할 예정인데 사실 물론 업계에서는 이 애플 관련된 이제 지금 상표명이 뭐 리얼리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상반기에 나와줬다면은 지금 XR 관련주들은 저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쉽게도 이 애플이 상반기에는 좀 출시를 안 하겠다 좀 지연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업계에서는 뭐 3분기에 XR 쪽 관련된 애플 기기 XR 쪽이 디바이스가 3분기에 좀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XR 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.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. 그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소니가 만약에 이 게임 VR2를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2017년도 기사긴 하지만 그 게임이 동사가 개발한 게임 자체, VR 게임 자체가 이전에 1위로 데뷔했었다. 그런 이력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이 기사입니다. 바로 2017년도 5월 8일자 기사인데요. 자, 물론 5년도 넘은 기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오래된 기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테마, 뭐 이런 일정, 재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기 마련입니다. 뭐 이게 1년 전의 기사다, 2년 전의 기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, 과거에 이렇게 한 번씩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런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은 그 애플 기기, 그러니까 애플이 아니죠. 이 소니 이 VR2라는 기계가 다시 한번 출시가 된다면 그쪽 이 나름대로의 VR 게임 쪽에서 1위를 했던 그런 이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좀 부각할 수 있는, 주목할 수 있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누구나 다 이 VR 헤드셋, 그러니까 XR 쪽이나 VR 쪽 관련해가지고는요, 성장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제 XR 기기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전에 스마트폰이 PC를 대체를 했잖아요. 뭐 음악 듣는 거, 뭐 옛날에 뭐 아이리번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워키토키 막 이런 것들도 막 있었고 했었는데 모든 게 다 지금 핸드폰으로 가능하듯이 자,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했었던 모든 이런 생활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XR 기기 쪽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동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VR 헤드셋 쪽 관련해 가지고도요. 자,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뭐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자, 내년도부터 이
매출 자체에 대한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XR 쪽 관련된 뭐 VR이나 XR 쪽 관련된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아니면은 컨텐츠나 이쪽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사실 그 XR 게임 또 사실 XR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뭐 저희 평면적인 그런 그 움직임에서 입체적인 어떤 그 움직임으로 만들어가는 뭐 트렌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단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제 게임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게임주들이 워낙 뭐 많은 상승을 했고 좀 늙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스코넥 같은 종목도 과거에 그런 그 낡은 종목, 늙은 종목이 아니라 좀 새로운 어떤 섹터로 새로운 신산업이다.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뭐 지소 못 가고 경기가 못 간다면은 아예 그 새로운 컨셉의 어떤 성장주나 신산업이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거 뭐 많은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IT 쪽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내년 하반기 지수가 또 상승 반전이 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계속 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순환하면서 신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이어갈지 그 여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이제 XR 기기 쪽 관련된 이런 산업 자체가 워낙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 워낙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실제로 지금 게임 쪽이 사실 제일 빠르죠. 네. 근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공간 XR 이제 워킹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불이 났을 때나 그런 훈련을 했을 때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연습하고 이런 좀 공공기관 대비해가지고 또 매출이 잡혀주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쪽뿐만 아니라 제일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러 가지 못하는 분들이 뭔가 좀 경기장에서 좀 현장감을 좀 느끼고 싶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것들도 그리고 뭐 골프 중계 뭐 이런 부분들도 뭔가 실제로 내가 경기장에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게다가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BTS 지금 한 분이 군대 가셨잖아요. 근데 만약 외국에서 뭐 BTS 콘서트를 우리나라에서만 하게 된다.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에 이제 사는 분들도 이제 이 나름대로 기기를 통해 가지고 거의 현장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컨텐츠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XR 쪽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볼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애초에 IT 기업들 자체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지금 역성장이고요.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시장에서 뭔가 좀 부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왜냐? 뭐 지금 나와봤자 뭐 카메라 스펙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스펙, 뭐 배터리 스펙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구매자들,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구매력을 올릴 정도의 스펙 변화는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XR 쪽은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,500원,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13,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